결혼식 날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준우야, 미안하다. 15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세요? 밤마다 울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살아계셨고 알고 보니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서 큰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결혼식 전날 오후 예식장 로비는 분주했습니다. 화환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리허설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자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양복 재킷을 벗어들고 단상 계단을 오르내리며 동선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자리에서 서연과 평생을 약속하게 됩니다. 가슴 한쪽이 두근거리면서도 어딘가 무거운 기분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없이 맞는 결혼식이라는 사실이 문득문득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준우야, 여기 조명 한번 봐봐. 서연이 밝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화이트 니트에 청바지 차림으로 플래너와 함께 무대 옆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환한 표정만 봐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우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남자는 하객석 맨 뒤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옷차림도 아니었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우의 시선은 그 남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남자가 자리에 앉으며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준우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크게 뛰었고 손에 들고 있던 재킷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 얼굴, 저 눈빛, 어딘가 낯익은 윤곽. 준우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어머니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남자의 사진. 웃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준우야?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멍하니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내 시선을 내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와도 눈을 맞추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준우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서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는 다시 한번 남자가 앉은 쪽을 흘끗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거기 있다는 사실조차 지우려는 듯 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 누구야? 서연이 준우의 시선을 따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낯이 익은 것 같아서. 서연은 잠시 남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객 중에 누군가 보겠지. 내일 보면 알 거야. 그녀는 다시 플래너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이 무언가로 꽉 채워지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리허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준우의 눈은 자꾸만 그 남자에게 향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고 핸드폰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를 견디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우는 문득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치웠고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물으면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준우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슬픔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 남자를 보는 순간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 채워지지 않는 공백,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준우 씨, 여기 서서 포즈 한번 취해보세요. 플래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우는 정신을 차리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서연이 그의 옆에 섰습니다. 긴장했어? 서연이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내일이 기대돼.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갈 무렵 준우는 다시 한번 남자가 앉았던 자리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언제 나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착각이었을까? 그저 닮은 사람이었을까?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예식장을 나서며 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맑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그의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내일 우리 정말 행복할 거야.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였을까? 왜 아무 말도 없이 나타났다 사라진 걸까? 그리고 왜 그렇게 아버지를 닮았을까? 준우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예감이 자꾸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준우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맑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가 그토록 기다려온 날이었습니다. 서연과 평생을 약속하는 날. 하지만 가슴속 한쪽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 계속 그 남자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조용히 앉아있던 그 사람. 아버지와 너무나 닮은 그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준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서연을 위해서라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준우야, 일어났니? 밖에서 어머니 정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우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한복을 입고 머리까지 단정하게 올린 상태였습니다. 연두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를 입은 어머니의 모습은 단아하면서도 기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준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미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 장가가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함께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저 때문에. 정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엄마는 행복해. 하지만 그녀의 눈빛 어딘가에는 준우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준우는 식탁에 앉아 어머니가 차려준 아침을 먹었습니다.
미역국과 밥,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아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준우야.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준우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혹시 이상한 일이 생겨도 놀라지 마. 정미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엄마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하지만 준우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제 리허설 때 오신 분들 중에 아는 사람 있으셨어요?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미자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니? 어제 예식장에 낯선 남자가 한 분 오셨거든요. 혼자 맨 뒤에 앉아 계셨는데 준우는 말을 이어가려다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데? 정미자의 목소리는 거의 떨리다시피 했습니다. 준우는 어머니의 반응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근데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정미자는 숟가락을 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미자는 깊은 숨을 몇 번 들이마신 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다. 엄마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준우야,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야. 다른 생각하지 말고 서연이한테만 집중해. 어머니의 말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 의문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로비는 화환과 사람들로 가득했고 여기저기서 축하 인사가 오갔습니다. 준우는 신랑 대기실로 들어가 예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떨렸습니다. 검은색 턱시도에 흰 셔츠, 그리고 나비 넥타이. 오늘 자신은 누군가의 남편이 됩니다. 준우야. 문이 열리며 친구들이 왁자지껄 들어왔습니다. 야, 진짜 멋있다. 신랑 포스 제대로네. 친구들이 장난스럽게 어깨를 두드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준우는 웃으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신부 대기실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연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준우야, 나 준비 다 됐어. 너무 떨려. 사랑해. 준우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준우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그 어떤 불안도 이 순간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예식 시작 30분 전 준우는 로비로 나와 하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대학 선배들, 그리고 친척들이 줄지어 축하를 건넸습니다. 준우는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선이 예식장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우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제 봤던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 어제와 똑같은 자리,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준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식은땀이 배어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왜 계속 나타나는 걸까? 그리고 왜 그렇게 아버지를 닮은 걸까? 준우야, 괜찮아? 옆에 있던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떨려서. 하지만 시선은 계속 그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지도 않았고 식순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곳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우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멋있구나. 하지만 준우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 좀 보세요. 준우가 남자가 앉은 쪽을 가리켰습니다. 정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준우가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미자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 아세요? 준우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정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준우야, 미안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어머니의 반응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정미자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마. 오늘은 내 결혼식이잖니. 그녀는 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발 오늘만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구나.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에 준우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식장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준비 부탁드립니다. 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곧 서연과 함께 입장해야 했습니다. 그는 신부 대기실 앞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드레스에 베일을 쓴 그녀의 모습은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준우야.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떨려서 그래. 하지만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준우의 마음을 읽어내는데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예식장 안에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어.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상한 사람? 응. 어제 리허설 때도 봤는데 오늘도 왔어. 근데 그 사람이. 준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차마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서연이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우리 결혼식에 집중하자. 서연은 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뭔가 이상하면 바로 말해. 알았지?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따뜻한 손길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준우와 서연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예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여기저기서 축하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준우의 시선은 자꾸만 맨 뒷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앉은 남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준우가 지나가는 순간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준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자의 눈에는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미안함, 그리고 그리움. 준우는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준우야, 가자. 준우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이 끝나기 전에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점점 더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우와 서연은 단상 위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하객석은 조용히 가라앉았고 모두의 시선이 신랑 신부에게 집중되었죠. 따뜻한 조명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양옆으로 화려한 꽃장식이 예식장을 아름답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준우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죠. 서연은 베일 너머로 준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아름다웠어요. 준우는 그녀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겠다고요.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양가 어머니들이 입장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띤 채 딸을 바라보며 걸어왔어요. 그 뒤를 따라 정미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미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준우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인 것 같았죠. 정미자가 자리에 앉으며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맨 뒷줄을 향해 눈길을 보냈어요. 그곳에는 여전히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자. 정미자의 손이 떨렸어요. 그녀는 핸드백을 꼭 움켜쥐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죠. 준우는 단상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반응, 그리고 저 남자의 존재. 모든 것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준우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신랑 신부께서 서약을 하시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준우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어요. 지금은 서연과의 약속에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릴 때마다 시야 끝에 그 남자의 모습이 어른거렸죠. 신랑 김준우 씨, 신부 이서연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여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준우의 대답은 힘이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의 손을 꼭 쥐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신부 이서연 씨, 신랑 김준우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여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서연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 준우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어요. 서약이 끝나고 줄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줄의 선생님은 결혼의 의미와 부부의 도리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하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례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자꾸만 맨 뒷줄로 향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고개를 들고 준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자 아래로 보이는 남자의 얼굴은 준우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죠.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 라인. 심지어 앉아있는 자세까지도 아버지와 똑같았어요. 준우의 머릿속에 15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 출근하던 아침. 준우야, 아빠 다녀올게.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하며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죠. 저녁 때 전화 한 통이 왔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시신조차 심하게 훼손되어 장례식은 빠르게 치러졌죠. 준우는 그때 19살이었어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고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집안 형편도 급격히 기울었어요. 아버지가 다니던 작은 회사는 보상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말렸죠. 내 아버지가 가장 바라던 게 내가 대학 가는 거였어. 엄마가 어떻게든 할 테니 너는 공부만 해. 그렇게 어머니는 식당 일, 청소 일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준우는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했어요. 하지만 항상 마음 한쪽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께서 패백을 올리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준우는 정신을 차렸어요. 그는 서연과 함께 단상을 내려와 패백실로 향했습니다. 패백실에는 이미 양가 부모님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어요. 준우와 서연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은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어요. 하지만 정미자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준우야. 정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준우는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그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장가가는 게 감격스러워서 그래. 하지만 준우는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물은 단순한 감격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패백이 끝나고 다시 예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 기념 촬영만 남아 있었어요. 하객들이 다시 자리에 앉고 준우와 서연은 단상 위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고 위치를 잡았어요. 자, 신랑 신부님 웃으시고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맨 뒷줄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남자는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죠. 예식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남자를 쳐다봤어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확고했어요. 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서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어요. 서연이 준우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준우야, 저 사람 누구야? 준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중앙 통로를 따라 계속 걸어왔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준우의 눈이 커졌어요. 저 얼굴, 저 주름, 저 눈빛, 모든 것이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정미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정미자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단상을 향해 걸어왔죠. 하객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하객 중에 아는 사람 있어? 왜 저러는 거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남자에게 쏠렸습니다. 남자는 마침내 단상 앞까지 왔어요. 그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 준우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밖에 되지 않았어요. 준우는 떨리는 눈으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눈빛은 준우가 평생 잊지 못할 만큼 깊고 슬펐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준우야. 그 한마디에 예식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준우야, 미안하다. 남자의 목소리가 예식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준우의 입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예식장은 폭발하듯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라고?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하객들의 놀란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죠. 정미자는 자리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가렸어요. 그녀의 어깨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서연은 충격에 빠진 채 준우와 남자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남자는 준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내 결혼식에 이렇게 나타나서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정말 너를 보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는 절절했어요. 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서연이 황급히 그를 붙잡았어요.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다, 준우야. 예식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이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15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남자가 아들의 결혼식에 나타난 것입니다. 준우는 눈물을 닦으며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그리움, 혼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서연은 준우의 손을 꼭 잡으며 그를 지탱해 주었어요. 그녀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준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그녀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이 결국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예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과 혼란 속에서 이 드라마 같은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죠. 그리고 남자는 여전히 준우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모든 걸 설명할게. 제발 아빠 얘기 좀 들어줘. 예식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객들은 숨죽인 채 단상 위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속삭이며 수군거렸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우와 남자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준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남자는 준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우야, 아빠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설명할게. 모두가 들어야 할 이야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정미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정미자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자야, 이제는 말해야 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준우는 어머니와 남자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미자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어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죠. 서연이 조용히 준우 옆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준우야, 일단 얘기를 들어보자. 지금은 그게 제일 중요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준우는 서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15년 전 아빠는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죽지 않았어. 예식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남자는 하객들을 둘러보다가 다시 준우를 바라봤어요. 사고가 나고 정신을 차렸을 때 아빠는 병원이 아닌 낯선 공장 기숙사에 있었어. 머리를 크게 다쳐서 기억을 잃은 상태였지.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아빠는 내가 누군지도 몰랐어.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누구인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 지갑도 없었고 신분증도 없었지. 준우는 숨을 죽인 채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공장 사장이 아빠를 발견했대. 사고 현장 근처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라. 그 사람이 아빠를 데려다가 치료해줬어.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숨을 고르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 사장은 아빠의 신분을 찾아주지 않았어. 대신 공장에서 일하게 했지. 아빠는 기억이 없으니 따를 수밖에 없었어. 준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어. 시골 공장에서 날품팔이로 일하면서 말이야.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고 아빠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어. 남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어요. 하객석에서 누군가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5년 전쯤 아빠는 우연히 낡은 신문을 봤어. 거기에 서울의 한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 뭔가가 번쩍했지. 남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 회사 이름, 서울, 그리고 집. 아내와 아들의 얼굴이 흐릿하게나마 떠올랐어.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서연이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아빠는 미친 듯이 정보를 찾았어. 도서관에 가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1년을 보냈어. 남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됐지.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내 가족이 나를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도. 정미자가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는 곧바로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 남자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왜요? 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자는 준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준우야. 15년 동안 떠돌며 산 사람. 몸은 망가졌고 돈도 없었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서 너희를 더 힘들게 할 수는 없었어. 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돌아오셨어야죠. 우리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을 거예요. 남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빠도 알아. 하지만 그때 아빠는 너무 비겁했어.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지. 다른 방법이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는 공장을 떠나 다른 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어. 밤낮 없이 일했지. 건설 현장, 항만하역, 가리지 않았어. 돈을 모았어. 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익명으로 너희에게 보냈어. 매달 빠짐없이. 예식장이 다시 술렁였어요. 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익명의 후원자라는 이름으로 통장에 입금만 했어. 준우야, 내가 대학 갈 때, 어머니가 아플 때, 집이 어려울 때마다 아빠가 돈을 보냈어. 정미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친척이 황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알고 계셨어요? 준우가 정미자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정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4년 전에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미자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그 사람이 편지를 보냈어. 자신이 누군지,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하는 편지를. 하지만 절대 찾지 말라고, 그냥 돈만 받고 살라고 했지. 준우는 충격에 빠진 채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정미자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말해?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만날 수는 없다고? 그게 얼마나 잔인한 얘긴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엄마는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어. 아버지 없이도 잘 자라줬잖니. 좋은 직장도 다니고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걸로 충분했어. 정미자는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정미자에게 다가갔어요. 미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정미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온갖 감정이 뒤섞여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서연이 그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어요. 근데 왜 오늘 여기 오신 거예요? 왜 지금까지 숨어 살다가 오늘 나타나신 거예요? 준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준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빠는 내 결혼식을 보고 싶었어. 단 한 번이라도 내 모습을 똑바로 보고 싶었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식장을 엉망으로 만드신 거예요? 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하객들은 숨죽인 채 이 가족의 비극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식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죠. 서연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왔어요. 서연아, 괜찮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역력했어요. 자신의 결혼식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준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보낸 돈으로 제가 대학을 갔다는 거죠?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살아왔다는 거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그럼 아버지는 지금까지 뭐라고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빠는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키웠지. 지금은 제법 규모가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준우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회사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너희를 더 잘 돌보고 싶었어. 그래서 정신없이 일했어. 그 결과 지금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지. 준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 있었고 그것도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백만장자세요? 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 아빠는 그저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어. 예식장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소화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우는 아버지 앞에 섰어요. 아버지. 준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준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울었습니다. 15년 만의 재회. 너무나 긴 시간이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예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미자는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서연은 준우의 곁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결혼식은 이제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이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는 순간이 되어버렸죠. 예식장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단상 위의 부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그저 넋을 잃은 듯 바라볼 뿐이었죠. 이런 장면은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었지만 지금 모두의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아버지 앞에 서서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남자도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시죠? 이게 꿈이 아니죠? 남자는 준우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꿈이 아니야, 준우야. 아빠가 여기 있어. 서연이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녀는 이 순간이 준우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빈자리가 지금 채워지고 있었죠. 정미자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친척들이 그녀를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죠. 준우는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15년 동안 정확히 어떻게 사셨어요?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남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 후에 정신을 차렸을 때 아빠는 경상도 어느 시골 공장 기숙사에 누워 있었어.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온몸이 아팠지. 남자의 목소리는 과거를 더듬는 듯 느렸어요. 공장 사장이 옆에 앉아 있더라. 그 사람이 말하길 공장 근처 도로에서 아빠를 발견했다고 했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대. 준우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장은 아빠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신분증이 없고 연락처도 모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대. 그래서 일단 공장 기숙사로 데려와 치료했다고 했어.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객들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았어. 내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어. 거울을 봐도 낯선 얼굴이었지. 남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사장은 아빠에게 일을 시켰어. 기억이 없어도 몸은 움직일 수 있다면서 공장에서 자비를 하며 지내라고 했지. 준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를 이용한 거잖아요. 남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하지만 당시 아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갈 곳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10년을 사셨다고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어. 기계를 닦고 부품을 나르고 청소를 하고 주말도 없었지. 남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어요. 월급은 최저임금도 안 됐어. 사장은 치료비를 빌려줬다며 매달 공제했거든. 아빠는 항의할 수도 없었어. 기억이 없으니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 하객석에서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습니다. 밤마다 아빠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어.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지. 남자는 가슴을 짚으며 말했어요. 꿈을 꿀 때면 가끔 누군가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어. 여자와 어린 소년. 하지만 깨어나면 다 사라졌지. 그게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 정미자가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음을 참으려 애썼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어. 아빠는 39이 쉰 줄로 늙어버렸지. 머리는 휘어지고 몸은 망가졌어. 남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휴게실에서 낡은 신문을 봤어. 누군가 바닥에 버려둔 거였는데 거기에 서울의 한 건설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 남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했어. 마치 번개가 치는 것 같았지. 그 회사 이름이 너무 익숙했어. 준우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 계속 그 이름을 떠올렸지. 그리고 조금씩 다른 것들도 떠오르기 시작했어.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울, 아파트, 출근길, 회사 건물, 조각조각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 남자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꿈에서 한 여자를 봤어. 그 여자가 웃으며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 꿈에서 깨어난 아빠는 알았지. 저 사람이 내 아내라는 걸. 정미자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부터 아빠는 미친 듯이 기억을 되찾으려 애썼어. 동네 도서관에 가서 서울 지도를 보고 인터넷으로 회사들을 검색하고 남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1년이 걸렸어. 1년 동안 조각조각 흩어진 기억을 맞추었지. 그리고 마침내 알아냈어. 내가 김태수라는 걸. 서울에 아내와 아들이 있다는 걸. 준우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김태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아빠는 공장을 뛰쳐나갔어.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지. 하지만 집 앞까지 갔다가 돌아왔어. 준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왜 돌아오셨어요?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집 앞에서 너를 봤어, 준우야. 교복을 입고 학원에 가는 내 모습을. 너는 훤칠하게 자라 있었어. 그런 내 모습을 보니 아빠는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어.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너무 초라했어. 남루한 옷에 망가진 몸. 11년 동안 사라졌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너희 삶이 어떻게 되겠어? 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돌아오셨어야죠. 남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빠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이웃들에게 물어봤어. 너희 가족 이야기를 들었지.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준우 내가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니는지 다 알게 됐어. 그리고 익명의 후원자가 매달 돈을 보낸다는 것도 들었지. 준우와 정미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아버지셨어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때는 아니었어. 그 후원자가 누군지는 아빠도 몰랐어.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빠는 결심했지. 무엇을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도 돈을 벌어서 너희를 돕기로 한 거야.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떳떳하게. 남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빠는 서울을 떠나 다시 일을 시작했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경비 일을 했어.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일했지. 하객들이 탄식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2년 동안 그렇게 돈을 모았어. 그리고 작은 폐자재 수거 사업을 시작했어. 혼자서 트럭을 몰고 다니며 철근과 폐자재를 모았지. 남자의 얼굴에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 누가 날 믿어주지 않았거든.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어. 성실하게 일했고 조금씩 신용을 쌓았어. 남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3년이 지나자 사업이 조금씩 커졌어. 직원도 고용하고 트럭도 늘렸지. 5년이 지나자 제법 큰 재활용 회사가 됐어. 준우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4년 전부터 아빠가 너희에게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 익명의 후원자라는 이름으로. 정미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당신이 편지를 보냈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자 당신에게만 진실을 알렸어. 하지만 절대 찾지 말라고, 준우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지. 정미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부탁했으니 지켰어요. 하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4년 동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정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 내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준우는 주먹을 쥐며 분노를 사겼어요. 왜요? 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요.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비겁했어, 준우야. 15년 동안 사라졌던 사람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겠어? 미안하다고? 그게 전부야?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는 돈을 벌어서 너를 더 잘 돕고 싶었어. 내가 결혼할 때, 집을 살 때,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고 싶었어. 하지만 얼굴을 보이지는 못했지. 남자는 준우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결혼식 소식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 평생 한 번뿐인 날인데 아빠가 없다니. 그게 너무 슬펐어. 남자는 준우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왔어. 비겁한 아빠지만 오늘만은 내 곁에 있고 싶었어. 예식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이 부자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울었어요. 15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객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예식장은 박수 소리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정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남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봤어요. 남자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미자야.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껴안았어요. 1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오랜 세월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부부였어요. 준우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 그의 곁으로 와서 그의 손을 잡았어요. 준우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준우는 서연을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다행이야. 이 결혼식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는 날이 된 것입니다. 예식장의 분위기는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여전히 눈물을 닦으며 단상 위의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우와 부모님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죠. 서연은 조용히 그들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 순간이 준우의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부모님도 단상 가까이 다가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준우가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김태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든 물어봐, 준우야. 준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4년 전부터 돈을 보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도 익명의 후원자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정미자가 깜짝 놀라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김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건 조금 복잡한 이야기야.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준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김태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처음 익명의 후원자는 아빠가 아니었어. 예식장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누구였어요? 준우가 물었어요. 김태수는 하객석을 둘러봤습니다. 그 사람도 오늘 여기 와 있어. 아빠가 부탁했거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어요. 그때 하객석 중간쯤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준우는 그 남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저분은 누구세요? 준우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왔어요. 그는 준우 앞에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준우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민호라고 합니다. 준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박민호 씨요?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박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준우 씨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정미자가 박민호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박 사장님? 박 사장님이 그분이셨어요?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머니, 이분을 아세요? 정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몰랐어. 박 사장님이 바로 그 후원자셨는지 전혀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박민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년 전 태수 씨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저도 같은 사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준우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그날 회사 업무차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큰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걸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그 바람에 제 차는 가드레일에 부딪혔지만 전 무사했습니다. 박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태수 씨의 차는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저는 급히 차에서 내려 도와주려 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어요. 태수 씨는 차 안에 갇혀 있었고 트럭 기사는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저는 구급차를 불렀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잠깐 다른 차 사고를 도와주고 돌아왔을 때 태수 씨가 사라진 거예요. 준우와 정미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사라졌다고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차 안에는 피만 남아있고 사람은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도 당황했죠. 저는 주변을 찾아봤지만 태수 씨를 찾을 수 없었어요. 김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공장 사장이 날 데려간 거였어.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사람은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던 사람이었어. 신분 없는 사람을 발견하고 데려간 거야. 박민호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태수 씨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죠. 정미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봤더라면 태수 씨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박민호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수 씨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돕기로 결심했죠. 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민호를 바라봤어요. 그게 11년 전부터였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렸고 준우 씨가 대학에 갈 때는 학비도 보내드렸습니다. 박민호는 준우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저희는 박 사장님과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준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준우 씨와 같은 나이였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10살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사업에만 매달려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수 씨의 사고를 보면서 제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제가 살아 있었다면 제 아들도 준우 씨처럼 자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객들이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우 씨를 도우며 제 아들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해주지 못한 것들을 준우 씨를 통해 하고 싶었어요. 박민호는 준우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우 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마치 제 아들이 성공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준우는 눈물을 흘리며 박민호를 바라봤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우는 박민호에게 깊게 절했습니다. 박민호는 준우를 일으키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준우 씨 덕분에 제 아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니까요. 김태수가 박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호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제 가족을 이렇게 돌봐주셔서. 두 남자는 서로 악수를 나눴어요. 4년 전에 태수 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분이 살아서 나타나셨으니까요. 박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때 태수 씨는 제게 부탁하셨죠. 이제부터는 자신이 가족을 돌보겠다고 하지만 신분을 밝힐 수는 없으니 익명으로 도와달라고.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태수 씨의 회사 설립을 도와드렸습니다. 초기 자금도 투자했고 사업 파트너도 소개해드렸죠. 박민호는 김태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결과 태수 씨는 놀라운 성공을 거뒀습니다. 불과 4년 만에 업계에서 손꼽히는 재활용 회사를 만드셨어요. 하객들이 놀라워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준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버지, 그럼 정말 성공하신 거예요? 김태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돈을 좀 벌긴 했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이제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지. 박민호가 말했습니다. 태수 씨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밤낮 없이 일하시며 회사를 키우셨어요. 모든 수익을 가족을 위해 모으셨죠. 그리고 오늘 결혼식이 있다는 걸 알고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함께 와서 모든 진실을 밝혀달라고. 박민호는 준우를 바라봤어요. 정미자가 박민호에게 다가와 절을 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었어요. 박민호는 황급히 정미자를 일으켰어요. 아닙니다, 사모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준우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준우야,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네. 우리도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박민호 앞으로 가서 정중하게 절을 했어요. 사장님, 그동안 저희 가족을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민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우 씨, 서연 씨 축하합니다. 두 분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박민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드리는 결혼 축의금입니다. 받아주세요. 준우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수도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준우야, 이건 아빠가 4년 동안 모은 돈이야. 내 결혼을 위해 준비한 거지. 준우는 아버지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함께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김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어요. 고맙다, 준우야.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예식장은 다시 한번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15년 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정미자는 남편과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비밀이 이제는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준우의 가족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 것이 감사했죠. 박민호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가족이 함께할 시간이었죠. 예식장의 분위기는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충격과 슬픔이 가시고 기쁨과 감동이 자리를 잡았어요. 사람들은 서로 눈물을 닦으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는 준우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식을 계속 진행하자. 오늘은 너희들의 날이야.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 사진 찍으실 거죠? 김태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당연하지. 아빠가 평생 바랐던 일이야.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가족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준우와 서연은 단상 중앙에 섰고 양쪽으로 부모님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김태수는 정미자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가족 사진을 찍는 순간이었죠.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고 웃으며 말했어요. 자, 모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의 모습이 사진 속에 담겼습니다. 하객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어요. 이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숨겨진 은인을 만나고 진실이 밝혀지는 기적 같은 날이었죠. 준우는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이 모든 걸 함께 해줘서.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이날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예식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객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단상 위의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의 충격적인 장면들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의 등장, 15년간의 비밀, 그리고 익명의 후원자까지. 모든 것이 영화 같은 이야기였죠. 준우는 단상 위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김태수는 여전히 정미자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다시 만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이 준우의 팔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어요. 준우야, 괜찮아?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너무 행복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신랑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를 받았어요. 그는 하객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응원이 담겨 있었어요.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입에 가져갔습니다. 오늘 제 결혼식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준우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솔직히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5년 전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준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9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때 제 세상은 무너졌어요. 아버지는 제게 전부였거든요. 하객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준우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청소 일을 하셨죠. 정미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다짐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았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준우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지금 알게 됐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걸. 준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기억을 잃고 10년 동안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되찾은 뒤에도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김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를 돕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고 그렇게 번 돈을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준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가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김태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박민호 사장님. 준우는 박민호가 앉은 쪽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께서 11년 동안 저희 가족을 도와주신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저희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박민호는 손을 흔들며 괜찮다는 표시를 했어요. 두 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두 분 덕분입니다.
준우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준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아버지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꿈을. 김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돌아오셨네요. 이게 꿈이 아니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준우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걸어갔습니다. 김태수도 아들을 향해 걸어왔어요. 두 사람은 단상 한가운데서 마주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준우가 먼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가까웠어요. 김태수도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준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잘못하신 거 없어요.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준우는 아버지의 등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15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예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서연도 눈물을 닦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난다는 것.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기적이었죠. 정미자가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남편과 아들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보. 정미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김태수가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자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정미자가 두 사람에게 다가가 함께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울었어요. 15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떤 이는 환호성을 질렀고 어떤 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죠. 서연이 천천히 가족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준우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준우가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아. 준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잡고 가족의 품으로 들어갔어요. 김태수는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 씨, 우리 준우 잘 부탁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아버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김태수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과 함께 해줘서.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로 연결된 가족이자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죠. 서연의 부모님도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정미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사돈댁,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다시 만나시다니. 정미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사돈어른. 두 어머니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도 김태수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어요. 사돈어른,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어려운 세월을 견디셨다니. 김태수는 악수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두 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들도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식장은 온통 감동의 물결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런 결혼식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할 광경이었죠. 박민호도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는 김태수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태수 씨, 정말 잘하셨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수는 박민호를 껴안았어요. 민호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랑 신부께서 양가 부모님께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우와 서연은 각각 꽃다발을 들고 부모님께 걸어갔어요. 서연은 먼저 자신의 부모님께 꽃을 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서연의 부모님은 딸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딸, 행복해라. 서연의 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준우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꽃을 건넸어요. 어머니,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제가 효도할게요. 정미자는 꽃을 받으며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준우야, 너만 행복하면 엄마는 그것으로 충분해. 그리고 준우는 아버지에게로 갔어요. 그의 손에는 또 다른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실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플래너가 급히 준비해 준 것이었어요. 아버지, 준우가 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저희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함께 살아요. 네. 김태수는 꽃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빠도 이제는 너희 곁에 있을게.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한번 껴안았습니다. 예식장은 다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하객들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말 멋진 가족입니다. 다른 하객들도 함께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축하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행복하세요. 여기저기서 축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우와 서연은 손을 맞잡고 하객들에게 인사했어요. 양쪽에는 부모님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된 6명의 모습이었죠. 사진사가 다시 카메라를 들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전체 가족 사진 찍겠습니다. 모두 웃으세요. 6명은 서로를 껴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준우는 생각했어요. 이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거라고. 10년 만에 다시 찾은 아버지, 그리고 새로 맞이한 아내와 장인 장모님, 모두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김태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5년 동안 떠돌며 살았지만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죠. 정미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랜 세월 혼자 버텨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서연은 새로운 가족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런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녀는 준우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준우야,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예식장은 여전히 박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순간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날의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어요. 한 가족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다시 하나가 되는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희생이 있었죠. 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순간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준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서연과 만들어갈 미래, 그리고 완전해진 가족.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예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객들은 여전히 흥분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늘 목격한 장면들이 너무나 극적이어서 쉽게 잊히지 않았죠. 테이블마다 김태수의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준우와 서연은 신랑 신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양쪽에는 부모님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태수와 정미자는 15년 만에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여보, 천천히 드세요. 정미자가 남편의 접시에 음식을 더 담아주었습니다. 김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아내를 바라봤어요. 고맙소. 당신도 많이 드시오. 준우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15년 전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때처럼 다정한 부모님의 모습이었죠. 서연이 준우의 팔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부모님 정말 다정하시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옛날 모습 그대로야. 그때 김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낡고 바랜 종이 봉투였습니다. 준우야. 김태수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네, 아버지. 김태수는 봉투를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이건 아빠가 15년 동안 간직해온 거야. 준우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뭔데요, 아버지? 김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고가 나기 전날 아빠는 이걸 썼어. 그때는 그냥 만약을 위해서였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너희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정미자가 깜짝 놀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수는 봉투를 준우에게 내밀었어요. 기억을 되찾고 나서 이걸 다시 찾았어. 그리고 내 결혼식 때 주려고 계속 간직했지.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봉해져 있었어요. 겉면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준우에게. 아빠가.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김태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열어봐. 지금 읽어야 할 때야. 준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2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편지였고 다른 하나는 공식 문서 같았어요. 준우는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준우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준우에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준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빠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만약을 위해서야. 내일 출근길이 왠지 불안해서 오늘 밤 이렇게 펜을 들었어.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우야, 아빠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자랑스러웠어. 너는 똑똑하고 착한 아이야. 아빠의 자랑이지. 김태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가 만약 곁에 없게 되더라도 너는 잘 자랄 거라고 믿어. 엄마를 잘 도와드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정미자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렴. 아빠가 옆에 없어도 항상 내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서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준우를 바라봤어요. 준우야, 아빠가 내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준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가족은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서연이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엄마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이들을 사랑해라. 그게 아빠가 바라는 전부야. 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끝까지 읽었어요.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평생 내 아빠로 살 수 있어서 행복했어. 고맙다, 준우야. 사랑한다. 편지의 끝에는 16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피로 현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울었어요. 김태수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준우야, 그때 아빠가 쓴 마음은 지금도 똑같아. 아빠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준우는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6년 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 그리고 지금 다시 만난 아버지. 모든 것이 기적 같았어요. 잠시 후 준우가 진정하고 다른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유언장이었어요. 정식으로 공증된 문서였습니다. 준우는 눈을 크게 뜨고 그 내용을 읽었어요. 이건 유언장이에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작성한 거야. 당시에 아빠가 가진 전부를 너희 모자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지. 정미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여보, 이런 게 있었어요? 김태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한테도 말 못했어. 괜히 불길한 소리 한다고 걱정할까봐. 준우는 유언장을 자세히 읽었어요. 거기에는 당시 아버지가 가진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금, 보험금, 그리고 작은 땅 한 필지. 이 땅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땅이 지금은 꽤 값어치가 있어. 재개발 지역이 됐거든. 아빠가 4년 전에 확인했어. 그럼? 준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그 땅을 팔아서 지금 아빠 회사 초기 자금을 마련했어. 법적으로는 너희 것이었지만 아빠가 먼저 쓴 거지. 김태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 아빠가 그 돈의 100배는 벌었으니까. 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태수가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이 유언장에 쓴 것처럼 아빠의 모든 것은 너희 거야. 아버지, 준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 아빠가 가진 회사도 재산도 모든 것이 다 너와 어머니를 위한 거야. 김태수는 준우와 정미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연 씨도 우리 가족이니까 내 식구 모두를 위한 거지.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김태수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우리 준우 잘 부탁해요.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님. 저희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김태수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번엔 새 봉투였습니다. 이건 아빠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야. 준우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봐. 김태수가 말했어요. 준우는 봉투를 열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이건... 봉투 안에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였어요. 내 신혼집이야. 아빠가 준비한 거지. 김태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김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긴 왜 안 돼? 아빠가 15년 동안 못 해준 걸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 하지만 준우가 망설였어요. 준우야,
김태수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빠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고 싶어? 이제라도 곁에서 지켜보고 도와주고 싶어? 그러니까 받아줘. 준우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준우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미자도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돌아와줘서. 김태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그동안 혼자 고생한 당신이 정말 대단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준우와 서연도 부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함께야. 준우가 대답했어요. 네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그때 박민우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준우 씨, 서연 씨, 제 선물도 받아주세요. 박민우가 상자를 건넸습니다. 준우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아름다운 금반지 한 쌍이 들어 있었어요. 사장님, 이건 너무 과하십니다. 준우가 말했습니다. 박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아들처럼 여긴 준우 씨의 결혼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민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 평생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준우 씨. 네, 사장님. 준우가 대답했어요. 아버님을 잘 모시세요.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박민우가 김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태수는 박민우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민우 씨야말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두 남자는 서로 악수를 나누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이제 평생 이어질 것 같았어요. 피로 연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충격과 슬픔이 가시고 기쁨과 축복이 자리를 잡았죠. 준우는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오늘 정말 긴 하루였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하지만 최고의 하루였어. 응. 아버지도 찾고 새로운 가족도 생기고 준우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시작이야. 서연이 준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래. 새로운 시작. 준우도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김태수와 정미자는 아들 부부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15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 여보, 우리 정말 행운아예요. 정미자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가족은 반드시 행복해야 해. 김태수가 대답했습니다. 그 문장은 16년 전 편지에 쓴 것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었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창문으로 따뜻한 노을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빛이 가족을 비추며 아름다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준우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정말 기적 같은 날이었다고.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되찾고 숨겨진 은인을 만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준우야.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준우가 대답했어요. 아빠 약속할게. 이제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내 곁에서 평생 함께 할 거야. 김태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준우는 아버지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저도 약속할게요. 아버지를 절대 떠나보내지 않을 거예요. 부자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10년의 공백이 완전히 채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서연과 정미자도 두 사람을 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피로 연장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이 가족의 재회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박수였어요. 준우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가족은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 아버지가 남긴 그 문장처럼 이제 그들은 정말로 행복할 것입니다. 함께, 영원히.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